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마천의 사기열전 중에서 장의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소진열전을 통해서 전국시대 6개국의 합종책을 통해서 진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의가 진나라 편에 서서 나머지 6개국과 각각의 연행책을 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장의의 외교 활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죠. 또 이번 열전에서는 사마천의 역사서가 사실 역사서의 기록만이 아닌 문학적인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다, 표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장에서 장의가 매를 맞고 집에 들어와서 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해학적이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설적 이야기도 가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열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장의열전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주인공 장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같은 연행책을 펴었던 진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연행가 장의, 진진, 서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이죠. 이 장의편에 실려 있는 고사성어로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오설상제, 말하자면 내 혀가 아직 살아있어 라는 이런 말입니다. 비록 몸이 망가졌어도 혀만 살아있으면 유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조명실이라고 해서 명성은 조정에서 그리고 이익은 이 시장에서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격에 맞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구침안면, 베개를 높이하고 편안히 잠이 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근심이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만큼 어떤 안정된 상태,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으로 가서 장의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장의는 출신은 위나라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야기되었던 소진과 귀국선생으로부터 같이 학문을 수학했고 소진도 인정했지만 소진보다는 장의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공부를 더 잘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장의는 처음에 초나라로 가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장의가 초나라에서 좀 굴욕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초나라에 간 장의가 어떻게 해서 이제 초나라 재상이 베푸는 연회장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연회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재상이 가장 아끼던 구슬 하나가, 보물이죠. 구슬 하나가 분실이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장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장의는 저 사람은 원래 가난하다, 가난하고 행실이 우리가 볼 때 좀 안 좋아, 평상시에 안 좋았어. 그래서 이 구슬을 훔쳐간 사람 분명히 저 장의일 거야 하면서 장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의를 붙들고 보물을 훔쳐갔다는 말을 이실직고 할 때까지 죽도록 매질을 합니다. 장의가 신체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의가 집에 돌아와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본 장의의 아내는 아니 여보, 공부해가지고 유사한답시고 나가다니 이거 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의가 자기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다 쓸데없고 내 혀 지금 살아있나 나 봐봐 하고 혀를 착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 모습을 딱 보고 하하 당신 혀는 그래도 살아있는데요 하니까 장의가 한다는 말이 그럼 됐어,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고사성어 오설상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는 장의의 성격, 또 어떤 장의가 갖고 있는 그 당시까지의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의가 좀 가난하게 살았고, 없이 살았고, 또 성격도 상당히 하나에 집중하면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성격이라
또 강인하면서도 좀 끈질긴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무렵에 합종책을 뺐던 소진이 조나라에서 있는데 혹시 진나라가 계략을 펴가지고 소진이 이룩한 합종이 혹시 깨질까 싶어서 진나라에 사람 하나를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장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진은 자기의 그 사인을 한 사람을 시켜서 장의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장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지금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친구분, 동료분 중에 소진이 있으니까 저 조나라의 소진을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장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다. 아, 친구 동창 소진이 있었지. 그래 내가 소진한테 가서 한 자리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먼 길을 찾아서 소진이 있는 조나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소진이 일부러 장인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문전 바깥에 머물게 하고 그렇다고 장인가 다시 돌아가게 하지는 않아요. 계속 만나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소진을 꼭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애가 닳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었을 때 소진이 문을 싹 열어주면서 장인에게 친구 왔나? 밥 좀 먹어야지 하면서 상을 차려주는데 귀한 사람 대접하는 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나 먹는 이 막 대충 이렇게 차려주는 거예요. 그 밥을 딱 먹어가면서 장의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장의가 소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어떻게 자리 하나 좀 얻을 수 없나 이런 식의 부탁을 하니까 소진이 딱 잘라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학창 시절에 공부 꽤 나은 놈이 지금 이게 뭐야 이 처지가 내가 너 공부 잘하는 거 아는데 그 정도면 내가 조나라 왕한테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데 야 네 꼬라지 이게 뭐냐 이게 나 창피해서 너 소개 못 시켜주겠다 돌아가라 하고 딱 문정박대하듯이 아주 심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속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 집을 박차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 저 동창놈 믿고 왔다가 이게 비참하다 진짜 내가 반드시 이 원한을 대갚아주고 말겠다. 나 진나라로 가서 너 합종책 핀다고? 나 진나라 가서 연연책 필 거야 하며 다짐하며 이제 진나라를 향해 떠납니다. 이때 소진이 자기가 시켰던 사인을 불러서 돈도 주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면서 당신이 저 장의를 뒤쫓아가서 도와줘라. 장의가 진나라 가서 도착해서 등용이 될 때까지 당신이 열심히 도와줘라. 그 대신 내가 장의를 도와주라고 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모르게 도와줘라. 그러고 자기가 진나라에서 등용이 되갈랑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의는 사실 몰랐던 거죠. 그 이후로 하인은 장의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가 무슨 자선사업가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장의를 도와 진나라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진나라에 도착해서 장의가 약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진나라의 회왕에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발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소진의 합종을 깨기 위한 그런 회의에 참석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장의는 그동안 자기를 잘 돌봐주고 도와준 소진이 몰래 보낸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사인은 장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신을 이전까지 도와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친구, 동료 소진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갑니다. 장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한참을 생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소진을 너무 얕잡아 봤구나. 소진이 나보다 오히려 한 수 더 위네 라고 생각하면서 장인은 속으로 소진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소진에 반하는 연행책을 진나라에서 피지 않겠다. 소진이 죽어 없어질 때 소진이 죽고 나면 나 그때서 연행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서 장인은 자기를 예전에 매질을 했던 초나라 재상에게 글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내가 구슬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나를 매질한 초나라 재상 당신 두고 보자. 이제 내가 초나라에 구슬을 훔치는 게 아니라 초나라를 훔치겠다.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친구를 잘 둔 장애인지 아니면 친구를 잘 이용한 소진인지 참 아리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어떤 원한을 갖게 되면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 또 고마움을 얻게 되면 그 또한 잊지 못하는 이 사람의 마음,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원한을 짓지 않는 삶, 타인을 도와주는 삶, 뭐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 이야기 이제 등용된 장이가 이제 해왕 앞에서 자기의 정책을 한번 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당시에 진나라의 서쪽에 촉과 파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좀 약간 침탈을 많이 하고 이런 나라였나 봐요. 근데 진나라 해왕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국방의 어떤 역을 서쪽의 저 오랑캐들 총나라를 공략해서 이기고 거기를 제압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저 합종하고 있는 저 동쪽에 한나라를 치는 게 나은지 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하들이 이제 두 명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이고 두 번째로 사마조라는 신하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대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이가 먼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나라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한나라 주변인 위나라하고 초나라하고 화친해서 일단 한나라에 있는 주나라 천자를에게 겁수를 주고 다시 또 초나라 거꾸로 초나라를 치고 위나라를 치면 주나라 왕이 완전히 천자가 고립되니까 천자가 갖고 있는 구정, 여기서 이 구정이라는 거는 중국의 고대 임금이었던 우임금이 9개의 그 중국 땅을 상징으로서 만들었던 그 물건이죠. 그래서 대대손손 내려왔던 보물입니다. 이 구정을 빼앗아서 갖고 있으면 천자를 끼고 천하 제후들에게 호령한다. 뭐 이 말 사실은 조조 삼국지에 나왔던 말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삼국지 이전에 이 전국시대에 나왔던 이야기죠.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호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정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이 구정을 확보해서 천자를 꼼짝 못하게 해야지. 뭐 시시하게 저 옆에 총나라 파나라 쳐가지고 뭐 국력 낭비할 필요 없다. 그러니 고사성어 조명실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나라 왕실의 조정이고 시장과 같은 이익이 있는 곳인데 왕업을 이루셔야지 뭐 초나라 파나라 뭐 이런 오랑캐 땅 조금 뺏는다고 해서 뭐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실 장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뭐 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진나라의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욕심이 먼저 앞서서 왕에게 이 책략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이가 이러한 그 책략을 내놓자 또 다른 신하 사마조라는 신하는 장이의 의견에 반대해서 촉과 파나라를 먼저 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나라가 잘 살려면 영토가 넓어야 되니까 저 쉬운 총나라 파나라 먼저 공격을 해서 영토를 넓히자. 그렇게 해서 백성이 영토가 넓어지면 부자가 되고 백성이 부유해지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왕의 그 덕정으로 인한 그 국가가 좀 또 견실해진다. 그러니 괜히 뭐 아직 어려운 저 한나라 치지 말고 이 총나라 파나라 먼저 제압을 해서 영토 넓히고 나라의 그 국방력을 좀 더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라를 쳐서 뭐 주나라의 구정을 빼앗는다 한들 오히려 주변에 제나라 초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니까지 게 뭔데 구정을 가져가냐 하면서 막 진나라를 향해서 달라들 텐데 그때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왕이 장이와 사마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사마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응? 자, 군대를 모아서 총나라를 위해서 출정하자.
라고 이제 출정을 청나라를 향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 장의의 의견은 무시되었던 거고 결국 사마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 이후 사실 진나라는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종을 해왔던 저 육국에 분열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막강해진 진나라는 약 15년 뒤에서 이제 저 육국이 합종을 해도 이제 무섭지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위나라에서 활약했던 장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이 위나라 땅을 여러 번 이렇게 공격을 해서 위 땅의 그 포양 쪽을 이제 점거했다가 다시 위나라에 돌려주고 또 위나라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진나라의 공자 중에 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라는 사람을 이제 볼모로 위나라로 보내고 또 위나라 왕에게 또 요구해갖고 이제 상군과 소량이라는 두 땅을 또 얻어내고 뭐 이렇게 이제 위나라와 진나라는 서로 이제 땅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후에 진나라에서 이 장의는 재상이 되고 또 얼마 있다가 그 진나라의 효왕 다음 해왕을 왕위로 올리는 그런 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상이 된 후에 진나라의 왕은 해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2년 뒤에 장의는 초나라 내지는 뭐 제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신으로서 그 왕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나라와 위나라 뭐 내지는 초나라를 왕래하던 이 장의는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서 진나라 재상의 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위나라로 가겠다라고 해왕에게 말을 합니다. 해왕이 왜 위나라로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장의는 위나라에 가서 진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나라에 도착한 장의는 위왕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위나라는 군대도 적고 또 국경도 주변 여러 국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놈한테 붙으면 저놈이 뭐라고 하고 저놈한테 붙으면 이놈이 뭐라고 하니 위나라가 참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위나라는 뭐 굳이 싸워봐야 승산이 없는데 오히려 뭐 당신의 신하들이 뭐 합종이다 뭐다 해가지고 맹약을 맺고 뭐 그러는데 야 이거 다 웃기는 얘기다. 솔직히 같은 부모에서 난 형제들도 재물을 놓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뭐 합종 싹 거짓말입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들어보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왕 당신 간사하고 거짓말만 하는 저 소진말 듣고 합종했더니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막 이놈 저놈한테 땅 달라고 하고 합종하자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진나라에 딱 편에 서서 높은 벽에 비고 참 편안히 자는 거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고치만면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진나라가 사실상 노리는 거는 초나라지 위나라가 아니다. 초나라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위나라는 저 진나라 편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진나라가 위나라를 칠 거고 그렇게 되면 위나라 그냥 끝장인데 빨리 진나라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배 안에 가벼운 깃털도 이게 쌓이다 보면 배가 침몰한다. 합종한다고 뭐 한다고 뭐 이런 얘기 가득 뭐 담고 있는데 조만간 위나라 물속에 가라앉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나라 애왕이 그래 합종 깨고 진나라랑 화친할게 라는 결정을 딱 해버립니다. 그 뒤로 장의는 진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재상이 됩니다. 근데 또 3년이 지나니까 이 위나라가 또 마음을 바꿔서 진나라를 또 배반하고 또 합종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러니까 진은 다시 이제 위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고곡이라는 그 땅을 뺏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위나라는 또 고개 숙이고 또 진나라를 섬기고 뭐 그러니까 위나라는 이랬다 저랬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나라가 합종했다가 또 연행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요 당시에 이 각국 전국 시대에 각국의 이 어지러운 상황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이번에는 장의가 이제 초나라로 이동해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이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합종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장의가
초나라 회왕한테 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저 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지금 합종을 맺었는데 당신이 제나라 합종 맺어서 다시 깨버리면 내가 진나라 땅 600리를 줄 테니까 제나라와 합종을 깨달라. 그러면 내가 이 진나라 땅 600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딸들도 이렇게 서로 결혼을 시켜서 사돈지간을 맺고 화친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초나라 회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싸움도 안 하고 진나라 땅 600리를 이렇게 딱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한테 여봐라, 진나라가 땅 600리를 준다는데 화친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제나라 보고 합종을 끝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신하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신하들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왕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근데 유독 신하 하나, 이 초나라의 재상으로 했던 진진이 딱 뜯어 말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전하. 그럴 리 절대 없다. 땅은커녕 오히려 진나라하고 제나라가 합쳐서 우리 초나라를 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절대 속지 말라. 그럴 리 없다. 라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진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저 제나라하고 몰래 진나라 모르게 서로 짜고 합종을 깬 척하고 있다가 진나라가 땅을 주걸랑 땅 받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서둘러 이렇게 제나라하고의 합종을 깨는 거 위험하다. 땅 받고 나서 깨더라도 깨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똑똑한 거죠. 네, 진진이라는 신하가. 그러니까 이 추왕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아이 진진 그만해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진나라에서 땅 받아오면 그때 그거나 봐. 그거 구경이나 해. 딱 이렇게 아주 장담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초나라 왕이 장애한테 선물을 잔뜩 안겨주고 자기 밑에 신하 하나를 딱 딸려 보내면서 야, 이 합종 끝났으니까 저 진나라 가서 이제 땅 받을 때 너 그거 좀 잘 받아와 하고 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초나라 회왕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데 이 초나라 회왕은 땅 욕심이 이렇게 많았나 봅니다. 또 나중에 뒤에 보면 뭐 여자 욕심도 많았다고 하는데 뭔가 이 혹하는 유혹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어버린다 라는 그런 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에 도착한 장인은 수레에서 딱 내리면서 뭐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싹 넘어져 버려서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제 초나라 갔다 온 보고를 하러 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집에 알아 누워서 3개월 동안 조정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같이 쫓아온 그 초나라의 그 사신이 야, 이거 언제 이거 진나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또 땅 600리 준다는 거를 또 보고하고 또 내가 그 소식을 또 초나라에 알릴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참이 된 상황에서 이 장이가 몸을 다쳐서 끙끙 앓고 조정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초나라 왕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혹시 저 장이가 내가 제나라하고 합종을 끊지 않은 거에 믿지 않아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또 자기 신하를 제나라로 또 보내가지고 당장에 합종을 끊겠다는 단언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나라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엄청 나쁜 거죠. 배신감을 잔뜩 느껴가지고 초나라하고 약속했던 그 부저를 반을 뚝 번지러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배신감을 상당히 느낀 거죠. 내 차라리 진나라하고 연합을 하겠다. 배신한 저 초나라 복수하기 위해서 내 진나라하고 연합을 하겠다. 결국 제나라하고 진나라는 연합을 해서 제나라는 진나라와 국교를 맺어버립니다. 그때서야 장인은 이제 병에 이제 아픔을 툴툴 털고 조정으로 나가서 진나라 왕 해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초나라의 사신이 옆에 있었던 거죠. 왕에게 제가 지난번 초나라를 다녀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진나라 땅 일부 6리를 초나라 왕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초나라 사신이 장이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6리가 아니라 600리 아니냐. 당신 우리나라 그 초왕에게 600리 땅 떼준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되물으니까 장이가
모르는 척 하면서 내가 언제 600리라고 했습니까? 저 6리 얘기했어요, 6리.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딱 이렇게 발뺌을 싹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나라 회왕은 진나라 재상 장이에게 부동산 사기 맞은 거죠. 사기를 맞은 겁니다, 사기를.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초나라로 급히 돌아가가지고 자기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초나라 왕이 열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야, 군사 모아라. 내가 직접 군대를 끌고 저 진나라 쳐들어갈 테다 하면서 이제 막 열부를 내는 겁니다. 이때 초나라 재성이었던 진진이 와가지고, 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장이가 잔다가리, 장이가 꾀를 부려서, 결국 우리 뭐냐. 이 제나라하고 합종도 다 깨지고, 오히려 제나라가 저 진나라하고 연행을 맺지 않았냐. 아, 왕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막, 왕을 뭐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진진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우리 초나라 땅을 좀 떼갖고, 진나라에 이렇게 바쳐서 진나라하고 다시 합종을 해서 저 제나라 공격해서 제나라 땅을 뺏어서 보상받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지는 사기당한 땅 잊고 차라리 이 사기판에 같이 뛰어들어서 저 돌려막기 하자. 제나라 땅 뺏자. 돌려막기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아둔한 이 초나라 회왕은 오히려 이제 장군 굴계를 불러가지고 진나라 공격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뒤로 진나라하고 제나라는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초나라를 공격해서 상이라는 땅, 그 다음에 오라는 땅 두 개, 이 땅을 빼앗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초나라 보고, 야, 너희들 상 땅 두 개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 저 검중 땅, 너희들 일단 검중 땅을 이렇게 서로 바꾸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왕은 아니야. 열받은 거죠. 아니야. 내가 검중 땅도 줄게. 내가 검중 땅도 진나라 너희들에게 줄게. 두 땅 돌려주는 거 뭐 됐어. 딱 저기 장이 있지, 장이. 걔만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열이 상당히 받은 거죠, 회왕은. 그러니까 이 장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진나라 왕 회왕한테 또 이렇게 합니다. 초나라 왕이 저를 찾는다고요? 그럼 제가 갈게요, 초나라로. 이렇게 또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진나라 왕 회왕이, 야, 너 초나라 갔다가 당신 때문에 땅둥이 속은 저 초회왕이 열받아서 당신 죽일 건데 당신 목숨이 위태로워. 근데도 초나라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갈게요. 나 가서 또 할 일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초나라를 향해서 장인은 출발을 하죠. 자, 결국 장인은 초나라를 찾아서 또 한 번 사기를 치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기를 치러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장의열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상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3부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쪽 오른쪽에 구독, 좋아요 버튼 제 사진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른편으로는 이어지는 영상 바로 누르면 다음 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